자, 이번 강좌 헤드라인은 함수 구성에 필요한 인수 전달 형식입니다. 그 아규먼트 매칭 모드라고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인수란 그 함수를 우리가 작성 시에 소괄호를 사용해서 함수가 실행 중 사용하는 매개 변수를 기술하고 있죠. 그렇게 기술된 매개 변수로 전달되는 표현식이거나 어떤 타입의 변수 값을 우리가 인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인수는 이 뮤터블한 인수일 수도 있고 임뮤터블한 인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임뮤터블한 인수하고 뮤터블한 인수일 경우 어떤 점이 다른지 잠깐 알아보기로 합시다. 그 임뮤터블한 인수인 경우 그 예를 들어 정수라든지 혹은 스트링이라든지 튜플처럼 임뮤터블한 인수인 경우에는 그 효과적으로 이게 결과를 보면 패스 바이 밸류 값 자체를 넘기는 형태를 취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값을 복사해서 넘기는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그래서 원본 값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C에서는 우리가 그걸 보통 이제 call by value라고 그러는데 값을 복사해서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내죠.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함수를 봅시다. myf라는 함수. 그 df 갖고 이제 함수를 정해야죠. 이 df에서 함수 myf라는 그리고 파라메타로서 a를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 함수 아주 굉장히 간단한 건데 그 내부에서 a라는 값을 99로 변경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b라는 또 변수에 88을 할당하고 b를 요 myf의 함수의 인수로 넘겼죠. 즉 b를 a로 전달한 겁니다. 그래서 b가 인수가 된 건데 인수로 전달해서 그러면 그 함수 내부에서 요 b를 99로 바꾸겠죠. 바꾸는 것처럼 보이겠죠. 자, 근데 그 출력을 살펴보면은 그래서 b를 한번 여기서 프린트해 보면은 b가 99로 바뀌질 않고 88을 찍죠. b 값이 88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전달된 인수가 정수 타입이기 때문에 임뮤터블한 인수이므로 변경되지 않고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즉 b 값이 매개 변수 a로 복사되어 전달되기 때문에 b는 원래 값을 유지하는 것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기 함수에 이제 로컬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는데 추후 그 특성은 이제 그때 공부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로컬 변수는 함수 내에서 통용되는 변수라고 알아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myf라는 함수에서 a라는 걸 변수를 쓰는데 요 a는 요때 요 a가 로컬 변수, 로컬 베리어블이에요. 이 a와 요 a는 요건 파라메타 a인데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값을 집어넣어서 바꾼다는 얘기는 이거는 임뮤터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a는 임뮤터블하죠. 정수를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요 a와 요 a는 글자는 같지만 이건 함수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 변수로서 값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값은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서 b는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임뮤터블한 변수는 원본 유지 효과를 낸다. 자, 그러면 이 뮤터블한 경우, 이 뮤터블한 인수, 이제 예를 들면 리스트나 딕셔너리 그런 것 같은 유형의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보면 패스 바이 레퍼런스 혹은 패스 바이 포인터, 즉 함수 내에서 변경이 일어나면 인수값, 즉 원본 값이 변경됩니다. 즉 주소로 전달되기 때문에 참조하는 주소가 전달되기 때문에 인수값은 하나만 존재하고 복사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체인저라는 우리 함수를 한번 보죠. 이 함수는 a와 b라는 파라메타 두 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a를 2로 바꾸고 그리고 이 b가 b에
이제 첫 번째 인덱스의 0번 인덱스의 값을 스팸이라는 스트링으로 체인지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요 b는 체인지, 즉 변경 가능한 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x는 1을 집어넣고 할당해주고 x라는 변수에 l은 이제 L12라는 리스트를 해서 x와 l을 a와 b로 전달시키자는 얘기죠. 즉 xl이 인수로서 a, b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xl을 찍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x는 안 바뀌어요. 요 a하고 요 a는 다르죠. x가 a로 들어갔지만 여기서 a를 2로 바꾼다고 x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임뮤터블한 그거죠. 그래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요거는 로컬 변수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x는 그대로 2를 찍죠. 근데 l은 스팸 2로 찍죠. 즉 원래 1, 2였는데 b의 제로를 스팸으로 바꿨기 때문에 요 제로번 인덱스 값을 스팸으로 바꿨기 때문에 1 대신에 스팸이 들어가 버렸죠. 즉 l은 뮤터블한 그 인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바꿔버리면 값이 바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간단한 또 한번 예를 보면은 이렇단 얘기예요. 즉 x라는 변수에 1을 할당하고 요 x라는 변수를 a에다가 이제 지정해주고 또 a를 2를 값을 할당하고 x를 찍어보면은 2를 찍는 게 아니에요. 즉 뭐냐면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저 1이라는 이건 임뮤터블하죠. 이걸 발당해서 네임스페이스에 x가 등록이 되고 x가 이걸 가리키게 되죠. 그리고 a라는 변수를 만들면서 x 값을 여기다 집어넣기 때문에 x가 가리키는 게 1이기 때문에 이 a가 1을 가리키게 됩니다. 현재 이 상태에서는. 자, 그래서 여기서 프린트 x 하면 그냥 1을 찍어요. 여기서도. 자, 근데 여기서 a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a에다 2를 집어넣어서 이게 2가 바뀌느냐?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이건 정수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유지되면서 2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a가 이걸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서 얘는 이거 원래 1이었던 건 참조는 끝나버리죠. 그래서 a가 2를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x는 1을 가르치고 a는 2를 가르치기 때문에 프린트 x 하면 1을 찍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l이 이제 1과 2란 이건 뮤터블한 케이스예요. 1, 2라는 리스트를 가르치고 있고 그 l을 b에다 집어서 b가 다시 이제 l을 가르치게 만들었죠. 여기까지 하면은. 자, 그리고 b0, b가 가르치는 것의 제로니까 요거죠. b0에 스팸을 집어넣어요. 스팸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즉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건 이제 없어지고 이렇게 스팸 2가 되는 거죠. 뮤터블하기 때문에 변경이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래서 프린트 L을 하면 요게 이렇게 바뀌어 버려요. 아까는 이 정수는 안 바뀌지만 얘는 바뀌죠. 그래서 뮤터블한 케이스하고 임뮤터블한 케이스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전 강의에서 함수 설계 시에 우리가 커플링을 줄이려면, 즉 디그리 오브 커플링을 낮추려면, 즉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즉 프로그래머가 인지하고 있지 않는 한 가능하면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원본 데이터를 유지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뮤터블한 인수를 그냥 복사해서 넘겨버리는 거죠. 즉 그 뮤터블한 인수를 참조 형태로 넘기는 게 아니고 복사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 원본 데이터 그대로 있고 넘어가는 거는 전달되는 거는 복사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두 개의 값이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원본 값은 체인지가 안 될 수 있던가.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임뮤터블한 그 자료형을 쓰는 거죠. 사용하여 뮤터블한 자료형을 쓰지 말자는 거죠. 예를 들어 튜플이나 스트링 같은 걸 써라는 얘기죠. 이게 변경 원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려면. 자, 그래서 복사해서 넘긴다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자, L1, 2가 있을 때 요 change라는 함수에다가 그 L을 넘길 때 그냥 L을 넘기는 게 아니에요. L 참조 변수 L을 넘기는 게 아니라 L하고 이런 식으로 넘겨 버린다는 얘기죠. 이러면 리스트 전체가 복사돼서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이제 이럴 경우는 상당히 이제 파라메타 리스트가 사이즈가 크다면 굉장히 복사돼서 넘기는 요 양이 커지겠죠. 아니면은 함수 내에서 아니면 함수 내부에서 복사해서 써라. 함수 내부에서 요게 이제 L이 1로 넘어온다면 L 처음부터 끝까지를 B라는 이제 지역 변수에다가 카피를 해버려서 B 갖고 쓰라는 얘기죠. 그러면 L은 바뀌질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복사해서 쓰라는 개념이고, 아니면 바뀌지 않는 이 리스트를 튜플화 시켜서 써버려라. 그러면 바꿀 수가 바뀌지를 않죠. 임뮤터블, 튜플은 임뮤터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그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인수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죠. 이 방법을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 매칭 모드, 아기먼트 매칭 모드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양한 그 매칭 시키는 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입니다. 위치 기반으로 하는 매칭하는 게 있고, 키워드 기반으로 인수를 매칭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위치 기반과 키워드 기반으로 하는데,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하도록 하죠. 자, 인수 매칭 모드는 그 포지션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게 파이썬에서 쓰는 모든 방법이에요. 그 가장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이 이 포지셔널 아기먼트로 해서 위치 기반 인수라 해서 위치 인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파라메타가 순서에 맞춰서 인수를 그 위치에 딱딱 그 지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인수를 지정할 때 보면 이제 left에서 right로 인수를 파라메타로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딱딱 그 정해진 파라메타 위치에 인수를 넣어주는 그런 케이스에서 위치 기반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키워드 기반으로 인수를 전달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그 파라메타에 지정된 변수 이름, 매개 변수 이름에 맞춰서 이름의 인수를 딱딱 정해주는 건데, 그때는 그 파라메타는 어떤 값, 그래서 이거 인수죠. 요 밸류가 인수고, 요 파라메타 매개 변수에다 요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아기먼트라는 게 있는데, 기본값이라고도 하는데, 요거는 함수를 작성할 때, 즉 함수를 설계할 때 파라메타를 적는데, 어떤 파라메타로 인수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그 이 값을 써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파라메타는 요 값이다 라고 이제 디폴트 값을 정해주고, 요 파라메타로 인수가 전달이 안 되면 요 값을 써라. 그래서 전달되면 전달되는 값을 쓰고, 전달되지 않으면 요 값을 사용하라는 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전달되지 않은 인수에 대해서 사용해야 될 값을 정해주는 거예요. 요거는 함수를 설계할 때 결정됩니다. 딱 한 번만 사용되고 그 다음부터는 안 바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variable argument collecting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인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쓸 때 몇 개라도 좋다. 개수가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른다고 할 땐 variable한 여러 개의 인수를 모아서 한꺼번에 표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즉 가변계수의 위치 인수 혹은 키워드 인수에 한 대로 묶어 가지고 표시해 주는 건데, 이것은 함수 정의 시에 사용합니다. 이제 이거를 함수 이제 호출 시에 사용할 때는 이제 언패킹을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임의 개수의 아기먼트를 파라메터로 전달할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때는 스타나 혹은 스타를 씁니다. 스타 하나짜리 스타, 두 개짜리 스타. 그래서 포지셔널 아기먼트 여러 개의 그 위치 기반 인수를 한 개로 묶어 가지고 전달하고자 할 때 스타를 쓰고, 여러 개의 키워드 아기먼트를 한꺼번에 전달하고자 할 때 스타를 씁니다. 그래서 스타 해가지고 어떤 값이 적혀 있으면 이건 위치 기반 인수가 여러 개가 여기에 표시되는구나. 혹은 스타를 쓰고 어떤 이름 매개 변수 이름이 적히면은 여기는 그 키워드 인수가 여러 개가 전달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실제로 함수 호출 시에 인수로 이제 전달할 경우에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이때도 이제 그 스타 혹은 이거 스타를 쓰는데, 요거의 앞에서 역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리버스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함수 설계 시에 썼던 요 스타와 스타를 가지고 다시 그걸 풀어 헤쳐서 전달해 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위치 기반 인수일 경우는 튜플로 전달이 되고, 이 키워드 기반의 인수인 경우는 딕셔너리 형태로 전달이 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예를 보면서 이해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어떤 위치에서는 반드시 위치 기반 인수를 쓰고,
어느 위치에서는 반드시 키워드 기반의 인수를 써라 라고 함수를 설계하면서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쓰는 게 이 슬래시 기호화와 슬래시 기호하고 스타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이름 적고 여기다 이제 매개 변수를 표시해 줄 때 이 어느 부분에 가서 이 백슬래시를 쓰고 어느 부분에 가서 스타를 쓰는 이제 이렇게 쓸 경우가 있는데, 이 슬래시가 적혀 있다 파라메타 기술할 때, 그러면 슬래시 이전에는 반드시 위치 기반 인수가 기술이 돼야 돼요. 키워드가 기술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가 스타가 어떤 파라메타 기술할 때 스타가 있었다면 이 스타 이후에는 반드시 키워드 아기먼츠가 기술돼야 돼요. 그래서 위치 기반 인수가 이 스타 이후에 기술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백 슬래시와 스타 사이에는 위치 기반 인수든 키워드 기반 인수든 섞어서 아무거나 써도 무방하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서 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앞에서 그 위치 기반 인수 전달 방식하고 이제 키워드 기반 인수 전달 방식을 이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면 요 이제 예를 보고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 기본값 설정하는 것, 디폴트 밸류죠. 요 설정하고 적용하는 방법도 요 예를 한번 보고 이해를 해 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함수 f라는 걸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리고 매개 변수 a, b, c를 가지고 설정을 했죠. 설계를 했습니다. 자, 이래 가지고 이 f하고 1, 2, 3하고 이제 이건 함수 설계시예요. 설계했을 때 이 a, b, c는 파라메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함수를 호출하죠. 이건 호출을 하는 거예요. 함수를 호출하는데 a의 1을, 즉 파라메타 a에 1이라는 인수를 넣어주고 파라메타 b에는 2라는 인수, 파라메타 c에는 3이라는 인수가 이루 전달되는 거죠. 즉 위치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맞춰서 얘는 A에, 얘는 B에, 얘는 C에 이렇게 위치에 맞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치에 맞춰서 각 인수가 파라메타로 전달이 되고, 함수에서는 그 전달된 파라메타를 갖고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A에는 1이 들어가 있고 B에는 2가 들어가 있고 C에는 3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함수를 호출하면 1, 2, 3을 찍겠죠. A, B, C를 프린트하라고 그랬으니까. 자, 근데 요건 이제 그래서 이건 위치 기반 인수로서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를 이런 식으로 호출했어요. 요거는 키워드 기반으로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할 때는 요 파라메타 C에는 3이라는 인수 들어가고 파라메타 B에는 2를 할당해주고 파라메타 A에는 1이라는 인수를 할당해줘라 하고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각 인수를 딱딱딱 이 꼴을 가지고 표시를 해준 거죠. 자, 이렇게 표시할 때는, 키워드로 표시할 때는 순서하고 관계없습니다. 즉 위치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키워드에 맞는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비록 A, B, C로 표시를 했지만 뭐 C를 3 이렇게 해도 B를 먼저 주고 C를 주고 A를 주던 관계가 없습니다. 그 키워드 값에 맞는 인수가 전달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시켜도 프린트 A, B, C 하면 A를 찍고 B를 찍고, 즉 A는 1을 찍고 B는 2를 찍고 C는 3을 찍습니다. 이렇게 결과는 같아요. 그러니까 키워드로 전달될 때는 순서하고는 관계없다. 즉 위치하고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요건 함수를 호출할 때입니다. 여기에 지금 함수 설계할 때 디폴트 값이 안 들어가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함수를 설계할 때 보면 요 함수는 A는 그 파라메터 적지만 B라는 파라메터는 2, C는 3 하고 이렇게 디폴트 값을, 기본값을 정해줬죠. 이런 경우는 뭐냐면 B와 C는 전달 안 될 수도 있다. 안 넣어줄, 함수를 호출 시에 B, C는 안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2와 3을 사용해라 이거예요. B, C를 전달해주면 그 전달된 값을 사용하고 B, C가 전달이 안 되면 2와 3을 사용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프린트 ABC 이런 함수가 있다 그러면은 F1 이러면은 A만 전달된 거예요. B가 전달이 안 되고 C가 전달이 안 됐죠. 그때는 프린트 ABC 하면 뭘 찍죠? 이건 전달된 A를 찍고 B, C에 대해서는 요 기본값을 찍어요. 디폴트 밸류를. 즉 2와 3을 찍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전달이 됩니다. 키워드로 호출할 때. 즉 A는 1 하고 A만 전달됐죠. B, C 전달 안 됐죠. 그러니까 그래도 똑같이 1, 2, 3을 찍어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 4 이렇게 호출했어요.
이렇게 호출했을 경우에는 A는 1은 A로 들어가 버리죠. 4는 B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C가 전달이 안 된 거죠. C가 전달했으니까 C는 3을 쓰는 거예요. B는 4를 씁니다. 그래서 이때는 프린트 ABC 하면 1, 4, 3을 찍어요. 문제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1, 4, 5 이제 다 전달한 거죠. 이럴 때는 A는 1로 들어가고 4는 B로 들어가고 5는 C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돼서 A, B, C를 찍으면 1, 4, 5를 찍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디폴트 값이 2, 3이지만 값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전달된 값을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썼을 경우에는 1은 전달이 됐는데 B는 전달이 안 되고 C는 6하고 키워드 아기먼트로 전달한 거죠. 키워드 기반으로. 그러면 B는 2를 사용하겠죠. 그러니까 A는 1, 2, C는 6으로 전달됐으니까 6, 1, 2, 6 이렇게 찍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함수가 있다고 그래봐요. 어떤 함수에 이제 스팸 에그스 하고 요건 위치 기반으로 두 개 선언했죠. 그 다음에 얘도 위치 기반인데 디폴트 밸류를 줬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다. 얘는. 그러니까 전달이 안 될 경우엔 00을 사용하라는 얘기죠. 자, 이래 놓고 요 네 개의 값을 찍는 걸로 해서 각각의 이제 호출하는 경우를 보세요. f 펑크 1, 2를 불러 이건 호출하는 거죠. 이건 함수를 호출하는 케이스예요. 1, 2를 가지고 함수를 호출하면 1, 2는 스팸에 들어가고 2는 에그스에 들어가요. 그리고 토스트하고 햄은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4개를 찍으면 얘는 00을 사용해요. 그래서 얘는 1200을 출력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호출하면은 1은 스팸에 전달이 되고 햄은 1이고 키워드 인수로 전달했죠. 근데 에그스는 키워드로 줬고 햄 줬고 근데 토스트는 전달이 안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스팸, 에그스, 토스트, 햄 찍으라 했을 때는 그 스팸은 1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에그스는 0을 찍을 거고 그 다음에 토스트는 전달이 안 됐으니까 0을 찍죠. 그걸 사용하고 햄은 1로 전달됐으니까 1을 찍죠. 근데 이런 식의 키워드하고 포지셔널이 섞여가고 기본값이 정의되는 케이스가 이제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한번 여러분들 이해해 보세요. 아마 쉽게 이해할 겁니다. 자, 요 다음 강의에는 그 이제 베리어블 여러 개의 아기먼트가 넘어가는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